정씨의 사주명리 277강은 부자로 알려져 있는 신왕 제왕격 사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람의 나눔도 많은 만큼 그 품성을 나타내는 사주에서의 격곡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선 격을 논하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려왔지만 자기의 사주 구성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만세력을 찾아서 생년 월 일시와 그리고 남녀 구분하시고 음력과 양력도 구분하여 만세력에 입력하시면 자기의 사주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격으로는 12번째 시간인 부자로 알려져 있는 신왕 제왕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왕 그리고 제왕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신왕이라는 것은 일간이 강하게 되었고 재성도 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왕 제왕격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사주가 갖추어야 할 격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격이 바로 이 신왕 제왕격입니다. 재성은 나의 힘의 설기가 가장 심한 경우이기에 재성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나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인성으로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비겁으로 도움을 받아서 신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재성도 건실하여야 재물을 끌어오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신왕, 제왕, 격을 이루고 있다면 재물을 이루는 제1격으로 삼는 것입니다. 옆에 기록한 명조는 미월에 생한 간목으로서 미월에 태어난 간목으로서 미토의 마른 계절에 태어났지만은 6월의 염천인 계절에 태어났지만은 하늘에는 그래도 개수의 갑노수가 내리고 천간에는 개수의 갑노수가 내리고 있고 지지에는 넓은 호수를 보아서 자수는 임수와 개수를 가졌기 때문에 넓은 호수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호수를 봐서 오히려 미토가 반가운 명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제인 을목과 급제인 을목입니다. 급제인 을목과 을목의 도움과 정인으로 확실하게 일간을 보하고 있기에 급제인 을목과 정인인 개수가 있어서 간목을 확실하게 도울 수가 있고 지지에도 자수가 있어서 인성인 자수가 확실하게 일간을 도울 수 있기에 신강한 명조가 되어 월지의 재성을 누리는데 문제가 없는 명조가 되었습니다. 월지의 재성의 힘이 빠져나가도 인성으로 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명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지 사화의 식신도 미토와 더불어 재성 허국을 만들어가고 사화의 식신도 미토와 더불어 있을 때는 사오미의 허국을 만들어가고 재성의 허국을 만들어가고 또 병화로 투하여서 사화가 천간 시간에 병화로 투하여서 간목의 어지체가 되어 있는 신왕 제왕한 명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페이지의 계속입니다. 본 명조에서 참고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연간에 있는 급제는 연간에 있는 을목의 급제는 명조가 시리에 빠진 경우는 강력하게 나를 돕는 우군이 될 수 있지만은 급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내가 살피고 나누어야 하는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편으로 본다면은 이 급제가 월간의 인성인 개수를 넘어서 연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수 인성의 도움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충실히 살아가는 형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계수를 바로 옆에 겁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수의 힘을 빌려서 수생목하여서 을목이 수생목하여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목의 경우에 을목 겁재가 월간에 자리하고 있을 때와 그리고 연간에 자리하고 있을 때는 그 미치는 영향과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을목이 연간에 자리하고 있고 인성이 월간에 자리하고 있을 때와 이 두 가지가 바뀌어 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간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간명할 수는 없고 오로지 간목일 경우에 한정하게 되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겁재는 주변 인물에 대한 의심정성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겁재가 자리하고 있을 때는 주변 인물에 대한 의심정성이 심할 수 있어서 형제나 친구 사이에도 경계심을 많이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상이 있는 명조는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도 베풀기도 잘하는 명조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제왕하면서 식상이 없다면은 신앙제왕하면서 식상이 없는 명조라면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재물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전자상거래인 이 코모스에서 이 코모스의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동일한 명조를 계속 분석하여 봅니다. 본 명조에는 관성이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흰 색깔의 관성이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연지의 사중의 경금이 장생지에 놓여 있기에 연지의 사중에는 무토와 그리고 무경금과 그리고 병화가 들어 있습니다. 지장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사중의 지장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놓여있기에 관성의 혜택이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생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내장된 관성이 연지에 자리하면서 식상이기에 연지에 자리하면서 식신상관의 자리이기 때문에 봉사직적 대민 업무에 인연하기 쉬운 명조가 되겠습니다. 또 지지의 자미 원진살은 인성이 정제와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 재물과는 인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가 또 사화를 보는 경우입니다. 자수가 사화를 만난 경우는 자사의 암합은 사화가 이미 화기로 너무 기울어져 사옴이 화기로 너무 기울어져 사화 속에 있는 이 무토는 굉장히 허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약해진 상태로는 계수를 부르지 못하여서 자수 속에 있는 임수와 계수가 무게합을 하는 것인데 합을 이루지 못하고 재성에 대한 애만 태울 따름입니다. 이는 재성의 또 다른 인연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주에 있는 병화를 보는 것은 간목의 양명함이 병화를 보아서 장구함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 자식의 입신을 나타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시지에 있는 임목의 비견을 본 것은 직업이 남보다 오래 가거나 간목의 직업이 남보다 오래 가거나 그렇지 않다면 내 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목일간의 그 금기의 관이 사주에 투건한다면은 다양한 삶의 형태로 취할 수 있거나 또 다양한 형태의 삶입니다. 또 외톨이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정신적인 업무에 관련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러나 금기가 없거나 내장되어 있다면 지지에 내장되어 있다면 대체로 무난한 삶에서 직업의 변화는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신왕, 제왕한 경우는 독립적인 일을 원하며 자유로운 직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려고 하고 사례가 깊은 편으로서 재성이 많지만은 추색이나 사행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하겠습니다. 진취적이면서 자신감에 넘치고 야망도 큰 편이며 자수성가의 대기만성형이 많은 편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일에 성공하기 쉬우며 자기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만은 직장인이라면은 맡은 바에 충실하고 목표 의식도 강하여 성진이 빠른 편입니다. 상대를 위한 배려심도 있고 고집과 추진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신왕, 제왕의 명조에 운에서 식상, 재성이 동시에 들어오면은 인비가 인성과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강해진 식상이 재성을 보생하게 됩니다. 이 보생된 재성이 운에서 온 재성과의 합으로 인해서 인성을 극하여서 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인성으로의 문제는 모친에게 불리함이 올 수 있고 또 시험 운도 더불어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관성이 있다면 관성이 태왕해진 재성을 유통시켜 인성으로의 피해는 거의 사라지거나 유야무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이 없다면 태왕해진 재성으로 오히려 재성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분재되거나 탈재될 수도 있습니다. 앞의 페이지에서는 인성이 쇠한 경우를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는 인성이 왕성한 경우입니다. 인성이 왕성한 형태로 식상, 재성의 운이 함께 온다면은 자연적으로 관성이 재성을 유통시키기는 힘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는 왕한 재성으로 인해서 관이 불리해진 경우로서 과유불급으로 판정하여서 과하기 때문에 흉을 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과유불급이 된 경우를 열거해 본다면 아래와 같겠습니다. 목다화소입니다.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꺼지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목은 목생화하여서 화를 살리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화다조토입니다. 원래는 화생토하여서 화가 토를 살리는 경우이지만 그러나 화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흙이 메말라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다금매입니다. 원래는 토생금하여서 토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금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토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토로서 금을 매장한다는 것입니다. 금이 묻힌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금다수탁입니다. 원래는 금생수하여서 금이 있으면은 수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러나 금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 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가 탁해진다는 것으로서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다목부입니다. 원래는 수생목으로서
목은 수가 있어야 살아날 것인데, 그러나 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 목이 부목이 되거나 아니면은 부목이 되어서 휩쓸려 가거나 아니면은 물이 너무 많으면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모두 모자 멸자에 해당합니다. 인성이 과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인성은 모에 해당하고 뒤에 것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자 멸자, 인성이 너무 많아서 모자 멸자에 해당하여 지나친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사주는 오행이 두루 유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왕, 제왕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운이 임비식의 운이면, 인성과 비극과 식상의 운이면 강한 재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지만은, 그러나 재의 운이면은, 재성의 운이면은 재성이 왕해지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병고를 불러올 수 있고, 또 관의 운이면은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제다함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병고를 불러오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재물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으면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신왕, 제왕하다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근본을 갖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노력이 따르고 운이 함께 하여야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신앙한 명조에 재성의 운이 온다면은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때가 바로 대운입니다. 대운이 재성으로 온다는 것은 재물이 하늘로 지나가는 시기이며, 이 때를 놓치면은 다른 운에서는 노력한다면은 이는 마치 구름이 없는 하늘에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재성이 있는 사주는 식상의 운이 재성을 만들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 식상운은 모여진 구름이 끼리끼리 합하여져 물방울의 실을 형성하여 중력에 의하여 비로소 비가 내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명주가 필요한 것은 내리는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노력하여서 그릇이 클수록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재성이 없거나 불비한 사주라면 돈이 든 재물의 창고를 가져야 합니다. 이 재물의 창고는 바로 진술, 충미, 화개살이며 묘지이며 창고입니다. 화개살의 대운은 돈이 들어오든 나가든 내 인생에서 변동이 시작되는 시발점입니다. 화개살 대운에 정신을 놓아버리면 재물과는 인연이 없어지고 기회는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화토가 많은 명조는 가을과 겨울에, 그리고 금수가 많은 명조는 봄철과 여름철에 기회를 잡아야 하고, 금국의 엽전을 많이 가진 명조라면 기술로서 재화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기술로 재화를 거둬야 하고, 관인의 구조가 확실한 명조가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평생토록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생제의 명조가 회사에서 목돈을 잡겠다고 생각하면 뇌물로 수입을 올리겠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가진 명조는 사회의 구조를 잘 파악하여서 재물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인성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초년에는 별 볼일 없다가도 중년 이후에 재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인성으로 부자가 된 이후에는 옛날을 생각하여 수전노가 많으니 부자가 된다면 배품을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 남을 기만하는 행위라 하였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어지럽고 황금 만능으로 변하였다고 하지만은 부정한 방법으로 죄를 취하였다면은 그 재물이 역학으로 오염되어서 오래 가질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역학의 재물은 순수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시스템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에 재물 그리고 재화를 얻는 방법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름에 동참하여서 재를 추구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음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77강으로 신왕, 제왕격과 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